지금 이제 20개월이니까 이제 곧 천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은 명백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략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와 북한이 자기들은 조약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파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군사협력이라고 강변을 아무리 해도 명백한 불법행위고 김정은도 가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과연 북한군의 참전이 결정적으로 전쟁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지금 파병된 인원의 규모, 또 파병 부대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그 인원이 이걸로 그냥 끝일 것인가 아니면 2차, 3차, 4차 계속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모두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 미칠 것이다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한반도의 그런 지리적 여건과 또 전장의 여건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제 산악지형에서 후방지역으로 침투해서 비정규전, 그런 전투 위주로 훈련받은 이런 특수군단 출신들이 완전히 개활지에서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렇게 전투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들 수 있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건재 단위로 가서 부대가 편성이 되고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러시아 군대로 위장을 해가지고 러시아 부대에 편성이 돼서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 전혀 지휘 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가장 걸림돌이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그러니까 이 언어 소통도 어렵고 이 건재순의 지휘가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이 또 들거든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그 성격이 완전히 판이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 베트남전 참전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뭐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국방부 김영현 장관이 이건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북한군은 일정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받을 겁니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다른 김정은의 주관심은 또 다른 데 있겠습니다만 팔려가는 게 분명하죠. 근데 파병은 뭡니까? 파병은 이건 돈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용병의 파병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게 건재순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파병은요, 아시다시피 베트남 파병은 뭐 청룡부대, 명호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모두 다 건재순으로 딱 우리 부대로 가서, 그땐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군이 단독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았습니다. 협전은 했죠. 지금 그런데 지금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은 북한군이 아닌 걸로 감추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베트남 파병은요,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 다시 말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고 아주 적법하게 또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환송을 받고 그리고 파병이 된 겁니다. 근데 북한군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월남 파병은 그 다 개인이 그걸 받았고요. 다만 그걸 이제 통해서 우리
달러가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김정은은요, 그 군인들이 받는 돈, 군인들이 다 갖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8, 90%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갈 겁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돈을 받는데 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다 조선노동당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노동당이 90% 먹고 10%를 북한 돈으로 줬다는 거예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 안보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결정한 겁니까? 러시아는 어떤 당근을 주려고 할까요? 김정은 정권이 2011년 말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13년이 됐거든요. 저는 김정은이 13년 동안 한 거는 핵미사일 개발한 것밖에는 없다고 봐요. 푸틴은 이제 침략 전쟁을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고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요.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푸틴,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 딱 그 케미가 맞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말이죠, 또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이에요. 딱 보니 자기도 그런 동맹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딱 푸틴을 잡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 지난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그 푸틴이 평양에서 당일치기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조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협정. 사실은 동맹조약이죠. 그런데 그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보면 푸틴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하나도 안 썼어요. 김정은이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썼어요. 김정은은 이제 이참에 러시아하고 확실한 동맹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북한도 필요하지만 한국도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건 푸틴에게는 또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국을 자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동맹이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사실 작년 9월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푸틴이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기술을 내가 돕겠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거다. 작년에 대표적으로 작년에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 2번 쐈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나고 2달 후에 성공한 겁니다. 명백히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금년 5월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형식이었어요. 러시아의 도움이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북한이 ICBM 화성 19형을 쐈는데 이게 고체 연료 기반이고요. 그 비행 시간, 고도 이런 것들이 늘어났거든요. 러시아가 돕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재래식 전력들, 최신 전투기, 최신 전함, 그 다음에 김정은이 원하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이 김정은에게 넘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는 치명적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이슈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을 줬지만 비살상 장비만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상 무기 제공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과 밀착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고 차단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급선무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공망 중에서도 사실 최신 무기를 지원하는 건 좀 제한될 수 있고 우리가 쓰다가 지금 이제 좀 연한이 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그게 또 현명한 대처라고 저는 봅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십니다. 물이요? 예,